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우영파 14회가 방송되는 오늘 11월 7일이 절기상 벌써 입동입니다. 더운 여름에 조명 쬐어가며 정말 땀을 입에 놓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겨울 되면 저희도 뭐 동상 걸리면서 방송은 할 수 없으니 결국 실내로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내 겨울에 우영파 녹화는 여기서 하면 어떨까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해두신 곳이 있었는지요? 우리 제목이 우영팟이잖아요. 예. 겨울 됐다고 우영팟에서 안 할 수는 없어서 저는 빵모자 쓰고 예. 장갑 끼고 네. 눈도 맞고 목도리 하고 찬바람도 맞으면서 야외에서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큰일 났다 이거. 너무 고생을 많이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은영 씨는? 저는 우영팟 바로 옆에 있는 감귤창고 같은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요새는 조금 이제 쓰지 않는 곳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신제주 로타리라든가 예? 도청 로비라든가 뭐 도민의 방이라든가 좀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좀 한번 좀 공개 방송식으로 공개 방송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작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실용적인. 예, 그러면 뭐 세 군데 다 할 것 같아요. 밖에서도 했다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첫눈 내린 날은 꼭 밖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눈 그 맞으면서. 정도까지는 그다지 안 추울 거예요. 첫눈. 네. 눈이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먹어가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예. 자, 어르고 오시건 우영팟은요, 알찬 소식만 전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영팟 뉴스 화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행정소무조사가 된다 안 된다 허였주마는 또시 시작하게 되었으다. 의회 의원이 모은들 허락한 거난 의원님들 말씀 이번인 제발 졸바로 허여줍서양. 갑질 허여쨘 의심받아난 제주대 교수가 결국 뽑혀서 쫓겨났수다. 학생들 상처가 제게 아물어져서 할 건디양. 도신 영 불미스러운 일이 의서시민 조욱한 게 말씀. 인권센터를 통한 피해 신고, 지원 창구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확장 이전을 대가로 도청 공무원이 지네또를 회사에 담아도렘 부탁헌한 검찰이 조사 허염쨘 헙디다. 정말 홈도 허였수다. 너미 호는 거 아니우과? 제주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수다. 백구 두머리를 차에 도라매형 끄서댕겼젠 허는디양. 영원 사람들은 와싹하게 벌조사합니다. 자, 몇 달 동안 대학가를 뒤흔들었던 일, 갑질 교수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녹색당에서도 환영 성명을 내셨죠? 네, 저희가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으로 좀 환영 논평을 냈고요. 전 이 자리에서 좀 이 고생한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한 학생들한테 박수를 좀 치고 싶어요. 예. 경의를 표합니다. 네. 정의를 표합니다. 이제 4학년 비대위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의 세대에서 악습을 끊고 후배들은 더 나은 학과를 좀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나서겠다라고 했던 게 6월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밖에서 서명운동 받고 계속 행진하고 기자회견하고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징계위에서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이런 걸 바탕으로 회의를 7시간을 넘게 했어요. 네, 7시간을 넘는 그 회의 결과 결국엔 그 갑질 교수가 이제 파면 됐는데요. 사실 좀 더 일찍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지금 학교 측에서 발표한 거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센터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뭐 전문가도 채용하고 하겠다. 이렇게 좀 재발 방지 약속을 총장께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제주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적폐들은 뭐 이것 하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내부적인 적폐들이 하나둘씩 좀 걷어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학생들의 이번 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자력구제라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뭔가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챙취한 투쟁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경찰로 갔습니다마는 일단 파면 자체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 대상자가 이 파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 자체도 일단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건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글쎄요 이제 어쨌든 학교 자체가 진상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파면의 효력은 아마 이제 유지되지 않을까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그렇죠.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그 파면이라는 게요 교단에서 퇴출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도 2분의 1밖에 수령이 안 되고 5년간 그 공직에 임용이 안 되는 가장 최고 강도 높은 징계라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잠깐 안도의 숨은 쉬었지만 앞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그 징계 결과가 발표되는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지난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또 지켜내야 된다고 또 봅니다. 네. 파면 결정 직전까지 학생들은요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네. 여러모로 과거의 모 사건과 닮은 네. 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학생들이 결국엔 구조를 바꿨다는 게 너무 자력구제의 틈을 만들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홈페이지 한 켠에 갑질 신고센터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내부 사회의 어떤 다른 학생들의 상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겼고 이게 제주대 갑질 사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도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다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많이 보충을 좀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동물학대 관련 뉴스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돈에서도 참 생각하기가 싫은 그런 일이 있었죠, 은영 씨. 네. 그 비자림로 때도 그렇고 사진 한 장의 충격 이런 것들 참 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 사회뿐 아니라 SNS를 다 돌아다녔던 그 충격적인 사진이 에조로를 달리고 있는 SUV 차량이 개 2마리를 끌고 가는 이게 좀 사진 촬영이 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주도 내에 있는 동물보호 단체에서 그 분을 실제 찾아내서 지금 경찰이 고발을 한 이런 상태인데요. 그 강아지들은 그 백구 2마리였다고 해요. 그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큰 개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주에서 키우는 우영팟에 다니는 그런 강아지들이었는데요. 이 개들은 결국 주인 끌고 갔던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냥 줄을 풀었더니 순식간에 도망갔다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 사라진 지점을 경찰이 확인하려고 방문을 했더니 이제 혈흔만 낭자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특정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심증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 오토바이에 또 이렇게 백구를 끌고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백구는 도살장에서 이제 목숨까지 잃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그 한참 제주 사회에서 좀 처음으로 뜨거웠던 학대 그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기억나시나요? 그 처벌의 결과. 그때 상당히 가벼웠던 걸로 징역 몇 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가 좀 났었습니다. 그 고령의 피해자들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뭐 육지에서도 이런 경우에 30만 원, 50만 원 벌금을 내고 말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도 처벌을 강화해야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번에 달린 거리도 비슷해요. 1.5km 주행하고 그냥 주행했을 뿐인데 그 피의자가 징역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차마 끔찍해서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드러났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으면서 신고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들이 날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한 해에 뭐 2~3건 제주도에서 사범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10건, 올해는 이제 9월까지만 해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신고가 아무래도 많아지고 있고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들이요. 1000만을 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그 KB금융연구소에서 지난해 5월에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가 38%로 전국 최고라고 해요. 예, 근데 또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내려와서 버리기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제주도가 좀 개를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유기견으로 이제 오인이 돼서 포획하기도 하는데 이미 그 제주 동물보호센터는 과포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기르지만 또 많이 버려지기도 해서 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반려인들의 의식을 좀 높이는 어떤 이런 교육들이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동물 키우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좀 악하지 않은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동물권이라고 해가지고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동물권이 많이 이제 그 부상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또 동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괴롭히고 죽이는 관습은 인간에 대한 마음 또한 비정하게 만든다. 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동물에 대한 잔혹함은 고통에 대한 공감 자체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동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진짜 동물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른 인류에 대한 사랑의 기초가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산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도민들은 이렇게 한 발 앞서 있는데 행정은 좀 한 발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물복지 기본계획 2019, 5개년도 계획이 좀 정리가 되면서 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뭐 내용들은 괜찮아요. 근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방역과에서 담당 공무원 도청이 딱 한 명이 제주도의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다 총괄합니다. 진짜 물이 됐어. 한 명이 기본계획 5년짜리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다시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어요. 네. 명예감시원이세요? 아니 저는 명예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주는 정말 명예직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에 다 그 감시원분들이 활동을 해서 실제 동물학대 건수나 이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다 통계가 있는데 제주는 6분이 있는데 아무 건수가 없어요. 활동 내역이 다 0건이에요. 예산 지원도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명예직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지도 도민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실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이런 걸 좀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이 어떤 동물의 권리 그걸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주간 나오는 이슈를 보면요. 그 이슈마다 저는 그래요. 이 소식은 이분께서 전해주시면 어울리겠다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이 소식을 듣고는 이분이 당장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신화월드 채용 비리 관련인데요. 고지엘 씨 인정하시죠? 네. 욕망의 화신 고지엘입니다. 소식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네. 한때는 이제 똥물 때문에 사람들을 머리 아프게 하더니만 이제는 또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또 이제 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마 이게 뭐 사업장은 이제 뭐 신화월드인 거는 다 아실 테고 이게 과정이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그 민간인 조모 씨의 그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나는 기억나요.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뭐 본인이 이제 뭐 직접 경찰에 가서 이렇게 뭐 제3자 뇌물로 자기가 무슨 뭐 어떤 뭐 언론사 뒷조사도 하고 무슨 사업장 관련해서 뒷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한 대가로 이제 뭐 돈을 받았다 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희룡 도정, 그러니까 원희룡 도정에서 이제 한때 실세로 군림했던 이제 예. 전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캠프에 있었던 이 전 언론사 출신의 인사를 신화월드에 이제 취업을 청탁을 했다, 부탁을 했다. 그래서 꽂아줬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사를 하려고 경찰이 올해 4월 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혐의에 대한 거는 발견을 못하고. 그런데 웬걸? 그런데 웬걸? 걸려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는데 네, 맞아요. 공무원이 관련돼 있는 자료를 또 네. 확보를 했나 봐요. 네. 또. 예. 그런데 그 공무원이 바로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는 그 부서의 과장과 과장 밑에 있는 담당 계장이라고 예. 하죠. 이 두 사람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지금도 이제 뭐 아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그러니까 신화월드의 핵심적인 시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워터파크입니까? 호텔입니까? 뭡니까? 카지노죠. 예, 카지노죠. 이 카지노가 이 개장을 했지만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년 말에 이전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신청을 받는 기한이 있대요. 이전 신청을 받는 기한 바로 하루 전에 과장이 아니고 과장 밑에 있는 그 계장님의 예. 따님이 여기에 원서를 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뭐 원서는 낼 수 있어요. 네. 원서는 낼 수 있고 지원은 할 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과장님이라는 분이 이 계장님의 딸이 원서가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문의를 했나 봐요. 확인을 한 거죠. 네, 확인을 한 거죠. 그들 사이에서 예, 굉장히 그래서 훈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나는 뭐 우리 계장님 따님이 지원을 네. 했다니까 예, 나 확인을 한 거에 예.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원서 넣었습니까? 예, 찾아볼게요. 넣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제3자 뇌물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 뇌물을 준 거를 또 뭐라고 하죠? 그 뇌물 공여? 예, 그렇죠. 뇌물 공여.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직원분들은 또 이제 그 회사의 직원분들은 면접 서류를 위조한 위조. 그런 혐의로 지금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에 대한 진위 자체를 떠나가지고 많은 구직 활동하는 도내 청년분들이 아마 되게 허탈해하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청년 세대잖아요. 제 주변에 수많은 구직자들이 실제 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2, 3년은 하고 구직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되게 허탈감을 느끼는 제주 청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청년들이 이런 기사들 접하면서 허탈감과 포기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만큼 결국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 제주대 갑질 교수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뭔가 갑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뒤흔드는 네. 그런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진짜 우연히 발견된 혐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연히 그냥 다른 거 조사하다가도 이게 나왔는데 네. 이걸 파고들면은 정말 몇 건이 더 나올지 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참 행정사무 조심스러워요. 조사를 이제 1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예. 그 뭐 이제 인허가 과정도 한번 들여다 보시겠지만 저는 이 채용 채용 비리. 네. 직원 맞아요. 채용에 대한 내용도 좀 네. 확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질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편법을 쓴 채용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될 텐데 실은 행정사무조사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1월부터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초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묵직한 사건이고 저는 처음에 한 몇 곳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인가 했는데 22곳이나 예. 이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사가 네. 들어가서 좀 약간 우려가 돼요. 이걸 제대로 깊이 파헤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초선 의원님들 의혹은 강합니다만 저는 10대, 11대 그렇죠. 이어진 의원님들이 조금 많이 포진이 되셨으면 조금 더 강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좀 우려도 좀 돼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또 예산 심의도 하고 그렇죠. 사실 지역구 예산에 대한 네. 좀 그래도 고민도 많이 하고 네. 노력도 하셔야 될 건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또. 강도를 그래도 봐야죠. 일단 네.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제주 신화월드 핵심은 뭐다? 하나, 둘, 셋. 카지노! 카지노! 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두 분께서는 또 어떤 그 뉴스를 개인적으로 또 보셨는지.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요. 꾸준히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기사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예요. 오늘 방금 뉴스를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지난 2일에 제주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8월까지 그 위반 사례가 총 엄청나군요. 3,020건이라고 네. 해요. 한 달에 뭐 377건, 하루에 12.5건. 2016년도에 비해서 30%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는데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동네를 세 바퀴를 계속 돌다가 결국엔 좀 멀리 세워두고 걸어왔는데요. 주차난이 아무리 심해도 양심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정책은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함께 사는 뭐 사회 이렇게 외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뭐 비어 있는데 뭐 잠깐인데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좀 사회적으로 잘 지켜줬으면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 기사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무서워. 생활 민원 쳐다보고. 신고할 수 있는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 맞아요. 바로 접수를 보내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신고한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나중에 그 앱을 통해서 통보를 받게 돼요. 예. 뭐 벌금 얼마를 매겼습니다. 뭐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다들. 근데 네. 너무 씁쓸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뭔가 감시해야 되고 예전에 그 벌금 그 뭐 네. 파파라치라고 네. 하나요? 맞아요.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뭐 이런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좀 이제는 성숙한 시민 의식 갖출 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 각별하게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변명으로 하자면 네. 그렇게 파파라치를 각 분야 동원해서 쫙 조이면 언젠가는 좀 그런 게 필요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계속 저희가 2번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 조사 부결된 다음에 바로 의원들이 국외 연수 다 떠나셨잖아요. 네. 보고서가 지난주에 다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네. 그래요? 신속하게 네. 올라왔네요. 네,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다 살펴봤는데 뭐 충실한 부분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그 문광희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떠나시는 바람에 많은 가장 많은 질타를 좀 받으셨죠. 그렇죠. 배웅도 나갔다 네, 오셨잖아요. 네, 제가 좀 배웅도 카메라에도 잡히라고 네, 네, 세금 도둑 잡아라 이렇게 네. 하면서 갔다 왔는데 보고서가 훌륭하더라고요. 네. 지금 칭찬하시는 건가요? 네, 최초 맞습니다. 칭찬인 듯. 이번에 많은 신경 쓰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스페인의 그 관광 정책이 이제 관광 진흥 정책이 아니라 관광 관리 정책으로 다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해서 제주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책으로까지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면서 좀 다시 오늘은 의회 얘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예. 좀 꺼내왔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해외 출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네, 것을 그럼요. 알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매주 어찌 이리도 중요한 소식들만 가득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의 메인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3 70년 맞는 올해는요, 의미 있는 일들과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 4.3 유해 발굴 현장이 공개되면서 많은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특히 그 수습된 뼈 조각을 보니까 여러 생각이 네. 교차하더라고요. 고지일 씨는 어떠셨는지요? 예, 뭐 이 발견된 곳이 이제 제주시 도두 2동 1102번지. 예,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유해 4구가 수습이 됐다고 해요. 그 성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분, 여성 1분, 그리고 10대로 추정되는 유해 1구, 그리고 한 3세 정도로 추정되는 이렇게 그 유해인데, 이 4구의 유해가 가족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여성의 유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해는 이제 거의 두개골 정도만 발견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게 아마 이제 특정 장소에 매장됐던 시신들을 공항 예. 확장 과정에서 이게 그 발굴이 되니까 이거를 또 그 장소로 이제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재차 안매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할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제 특히 이 영구치도 미처 나지 않은 아기의 이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많은 도민분들 아마 가슴이 굉장히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원래 이제 그 전체 이제 공항 주변으로 5개 정도의 그 지점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5개 정도의 지점을 정했는데, 그 이 지점을 정한 그 근거가 뭐냐? 이제 그 생존자 증언을 가지고 옛날 이제 총 5개 정도의 이제 그 장소를 추려가지고 했는데, 총 크게 이제 5군데 가운데 이제 3곳은 이게 또 우리 공항의 이제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못하고, 그나마 출입이 적은 남북활주로 쪽으로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발견을 못하고 이제 그 도두 쪽에서만 이렇게 지금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동서활주로 그 3군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이제 비행기가 또 워낙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관계로, 예, 참 그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것도? 비행기 들락날락거리는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될 그 희생자들의 시신을 좀 이렇게 찾지 못한다는 게, 예. 저는 제주 국제공항에 이렇게 그 비행기 탈 때 착륙을 할 때 이렇게 발을 조금 들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4.3에 대한 시 중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조용히 발을 든다라는 내용이 담긴 시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전 이주민이잖아요. 전 처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6차 교과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정규 과정 내에 4.3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지금 많은 청년 세대나 뭐 청소년들이나 그 이주민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이후에는 저도 똑같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발을 이렇게 조금 들고 하는데, 이건 개인의 영역인 거고요. 개인의 애도하는 마음이고, 또 이거와 별개로 좀 더 말씀하셨듯이 좀 적극적인 발굴 이런 부분들을 이어져야죠. 이게 그 유해 발굴 사업이요.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유해 발굴 사업 하면서는 약 한 394명의 유해를 발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70주년 맞이하면서 이게 다시 시작이 되면서 유가족분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행방불명되신 약 351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단 4명밖에 이제 4구밖에 발굴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심정이 어떨까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유해가 발굴이 되면 이게 어느 분의 가족인지 알아야 되는 유전자 감식을 해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발굴 사업 예산도 이제야 가까스로 이렇게 좀 확보가 됐는데, 이 유전자 감식과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발굴도 계속 좀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유전자 인식 감식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정말 제주도 의회 특히 3명의 이제 국회의원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 좀 빨리 해서 그분들 정말 본인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늦어서는 안 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4.3 수용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인데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재심 재판 열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되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했는데 예상과는 조금은 다르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상당히 또 오고 갔다고 하잖아요. 네. 예. 수영인의 명예회복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점이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1948년과 49년에 군사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당시에 2,530명이나 사상범으로 몰아서 실제 수영인 명부에 적고 뭐 징역부터 사형까지 굉장히 중징계를 다 이제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체 이 2,530명이 누구냐, 과연 정말 사상범이냐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계엄령 자체에도 좀 없었다라는 예. 것이 과거에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계엄령 전후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이 없는 재판 들어보셨나요? 판결문 없이 재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데요. 당시에 그 모든 재판들이 판결문도 없었고 예. 형무소에 가서야 너는 몇 년, 예. 너는 5년, 넌 8년 어디 가서 살다 와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없었다는 그 증언과 그 실제 기록도 다 없는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도 인정을 맞아요. 했던 이런 사항들인데 아니 판결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소 사실도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맞아요. 공소를 했는지 그게 더 죄명만 있고 중요했어요. 죄목만 네. 있고 죄 내용이 없어. 네. 아 이거 되게 네. 웃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 죄가 위송됐다는 것만 있다면 네. 네. 받겠다. 근데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네. 내 죄가 뭐냐라는 거죠. 죄에 따른 네. 육하 원칙이 없는 거죠. 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래서 이걸 때문에 내가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이 네.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공방을 지금 법정에서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판결문이 없고 공소사실도 없는데 그걸 지금 와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걸 만들어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검찰 측이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공방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생존 수영인 분들이 좀 남아 계시거든요. 이 생존 수영인 분들이 그 법정까지 갔다가 네. 그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법정에 서지 않겠다. 내가 왜 신문을 받아야 하느냐. 나에게 죄가 있고 그때 당시에 공소사실과 판결문을 국가에서 찾아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이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었죠. 억울하면서 네, 사셨는데 그걸 맞긴 더 억울한 상황에 놓였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이걸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국가에 의한 법적 처분을 받았으니 그거에 대한 해소 역시 법적인 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제가 그 검찰분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이제 그게 큰 취지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뭐 그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없다고 예. 검찰 자체가 공소를 기각해버리면 이게 70년 만에 열리는 이루어졌는데. 재판의 네. 의미 자체가 이게 네. 완전히 퇴색돼 버린다. 그래서 이 발언은 검찰이 정말 이분들의 죄를 찾아내겠다. 네, 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공소권을 유지하되 네. 예. 이거를 이제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풀어내는 게 네. 순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의도로 저는 기각하지 읽혔어요.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그래서 거죠. 뭐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피고인의 신문 절차를 통해서 공소 사실을 일단 있든 없든 명확히 하고 예, 예.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면 이 피고인 분들도 이 나중에 이제 정당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받으면 증명이- 만족하지 않겠느냐.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재판 무효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일단 있던 재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재판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걸 아,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인정을 해주겠다 네, 이런 네, 의미가 네.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당연히 뒤따라할 것 같습니다. 가장 저 오늘- 중요한 건 예. 명예 회복이죠.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뭐 우리의 다짐을 확인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3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책임을 묻는 10만인 서명 전달식.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의 책임까지 묻는 단계로 올라가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네. 행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4.3 진상 보고서를 가지고 예. 예, 왔습니다. 이 안에는 발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이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주제가 정해지니까 이제 또 책장에 있었던 걸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24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 11월 중순께 대규모의 강경 진압이 전개되었다.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고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는 등 글자 그대로 초토화됐다. 초토화의 책임은 당시 정부와 주한미군사 고문단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이며 미군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주제가 정해지고 다시 한번 이걸 꺼내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제 4.3과 관련돼서는 미군의 책임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라고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100주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되고 제대로 책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네. 공식적으로 채택한 보고서에 그렇죠. 미국의 책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책임을 물어야죠. 그럼요. 예. 네. 저는 이제 4.3을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없고 쉬쉬했죠.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4.3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던 계기가 뭐냐면 아마 그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그 저희 KBS 말고 저기 저 M본부에서 하는 그 드라마 네. 여명의 눈동자. 예.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그 맞아요. 4.3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때 네.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굉장히 우방이고 한국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국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드라마 대목에 그런 게 있어요. 박상원 씨가 박상원 씨가 이제 그 이제 학도병을 하다가 이제 그 OSS로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다시 이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정사령부를 딱 갔는데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역할에는 이제 맨스필드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정사령관으로 나오는데 그 박상원 씨가 맨스필드에게 물어봐요. 이 폭동의 성격과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스필드의 말이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무조건 진압이나 하는 게 나의 관심이다. 영어로 I don't care about the cause. My mission is to suppress onl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의 어떤 군정의 목적, 군정의 성격이라는 게 어차피 저거였던가.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마음속으로 뭔가 혼란과 이질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이게 드라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독일, 오스트리아, 심지어 일본 다 패전국인데 우리나라만 패전국이 아님에도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군정이 들어왔고 그 가운데 참 우리 제주가 가장 이 군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건 진짜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면서 아까도 이제 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무기 군정의 시기였던 만큼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야 나왔잖아요. 미군의 책임을 묻는 이 서명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전달하고 게다가 4.3 유족회에서 나서서 했다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밖에도 4.3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4.3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는 뜻일 텐데요. 못다한 이야기들 4.3 관련해서 하나씩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씨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4.3의 피해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야기가 계속 달라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희생자와 유족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70주년 맞이해서 올 1월에,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좀 추가 신고, 접수 이런 것들을 받아왔고 제주 사회에서의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희생자 111명 그리고 유족 4,169명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 단위의 중앙위원회. 이제 4.3 중앙위원회 여기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이런 상황이고요. 3만 명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직 절반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제주도 본 예산과 본 예산이 끝나면 추경 예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예산서 안에 4.3 지원과에 속해 있는 예산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4.3 추념식, 70주년 추념식 29억 외에 70주년 기념이라는 사업명이 붙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략 한 22건이 나와요.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65억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쪽으로 뭐 4.3 음식관 체험을 한다거나 뭐 도립무용단의 특별 공연도 있었고요. 특별 전시 기획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쓰였습니다. 제가 그 살펴본 이유는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혹시나 소외되지는 않았을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이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만큼의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기는 어렵겠으나 중요한 건 70주년 했다고 반짝해가지고 막 뭐 국내에 알리고 해외에도 막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막 가다가 딱 멈춰버리는 격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분명 이루어놓은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 성과들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이 예산 잘 좀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은 곧 예산의 규모로 그 방향과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각별히 좀 유념해서 예산 배정, 예산 심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세 분이 다 약속을 하셨고 여야도 모두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연내 처리 꼭 해야죠. 근데 이것도 선거를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적인 근거가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뭐 대통령도 약속을 하셨고 뭐 정치권도 약속을 한 만큼 빨리 좀 어떻게 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3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 이건 그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인의 문제,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직업을 농부로 바꿔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심을 송키가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만 유채씨를 심어 보려고 해요. 이제 봄이 되면 유채꽃이 피겠죠. 올해 4.3 70주년 추념식 때 처음으로 불리운 잠들지 않는 남도에도 이 유채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해결이 잘 돼서 그 오랜 통곡의 한 정말 풀어드려서 제주의 봄이 따뜻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유채씨를 심겠습니다. 네. 고은영 씨. 네. 저는 쥐 이빨 옥수수라는 토종씨 아시 있어요.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쥐 이빨 옥수수요? 이게 그 전국적으로 아주 우리 그 촌을 지켰던 옥수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알알이 이렇게 있는 어떤 이 제주의 이 오랜 시간을 지켜왔던 이런 토종 씨앗들 이걸 보면서 사실 지금 70년 동안 4.3이 끈질긴 추적자들, 그리고 수많은 저항했던 문화예술인들, 그 도민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와서 우리가 쟁취한 거잖아요. 마치 제주대학교 학생들처럼. 우리가 지켜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이빨 옥수수. 저는 뭐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드시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겠지만 그냥 경건하게 무거운 국화 한 송이 그냥 씹겠습니다. 예,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예,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영파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제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파 쥐이빨. 도올 김용욱입니다. 제주 4.3은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압제와 슬픔과 저항이 집결된 현대사의 원점입니다. 저는 이 슬픈 출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깨달음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는 17일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쥐 이빨 옥수수요? 옥수수 나다리 네. 쥐 이빨 같아서. 제가 별명 네, 맞아요. 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게 그 전 바로 팍팍 돼요. 그냥 처음 봐요 진짜. 진짜 쥐이빨처럼 생겼죠. 많이 파본 솜씨와 한번만 죽어도 파기. 옥수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몇 개만 싹 피잖아요.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